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5일 개막한 전국민 인민대표 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를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열린 지난해 전인대에선 대회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6%가 넘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해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내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최종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허가 결정을 받으면 지난달 10일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식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세와 국내 수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2년 만에 2%를 넘어섰습니다. 국채 발행을 준비 중인 정부도 예의주시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에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 조정을 받았고 또 국내 시장도 오늘 크게 하락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당 부분을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였는데요. 이대로 마감까지 좀 편안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오후장입니다. 계속해서 국채금리 상승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오늘 국내에서는 보험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또 공포지수가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국내 시장도 출렁거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금융, 보험주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들 하나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글로벌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화된다 싶으면 국내 증시에서는 은행, 보험 업종의 주식들이 조금 주춤 안정화 동일하게 하다가 전일 파월 의장이 특별한 시그널을 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폭락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보험 업종이 다시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 업종 모두 다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한 달간을 보았을 때는 은행 업종에서는 BNK 금융지주가 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DGB금융이나 JB금융, 하나, 기업, 신한은행 순으로 좀 상승률을 한 주간 수익률로 보면 그렇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증권 업종도 그간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단기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순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신증권이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조금 더 상승이 이때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 속에서 은행업종 앞으로 경기 회복, 소비 회복에 따라서 금리는 당연히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세에 따라서 한번 유심히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금리 급등에도 연준은 시장 개입에 대해서 크게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도
금리, 국채 금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히려 투기성 트레이더들의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너무 급등락에 따라가시기보다는 은행 업종과 금융주 위주로 살펴보시더라도 올라갔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다시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접근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차트를 보고 KB금융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을 항상 제가 접근하실 때 좀 그어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추세 하단부에 하나의 추세선을 그으면 코로나 팬데믹 수준이지만 그래도 저점과 최근 저점을 연결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선상 매수 타이밍,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중기 추세선을 하나 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선을 그어서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한번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선을 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고점들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고점이 나오는 부분들, 중기 추세선상 고점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역이 될 거고요. 장기 추세선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하실 때에 이 포인트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은 수익 극대화할 때에 그리고 예를 들자면 4만 원 이하에서의 주주분들이 매집을 했다가 5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매도 자리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필수적으로 매수가 아닌 매도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KB금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며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 구간 다시 중기 추세선상에 저항을 일부 막고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조정을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에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은행, 보험, 증권업종 모두에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너무 당연하게 올라가겠지라고 막연한 대응보다는 지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을 때에는 추세 하단을 노려서 그래도 이 섹터가 안전하더라도 추세 하단을 노려서 매수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은행, 보험, 증권주들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이렇게 선 그어 가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관련주들 말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시장이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지금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그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 상단 부분 1130원 부근을 이미 넘어선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리고 달러화도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외인들 수급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국채금리 상승하고 미국에서부터 다우지수나 나스닥 중심으로의 폭락, 2%대 이상의 폭락을 맞고 국내 증시도 여지없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으나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증시 조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큰 시그널이 없었다라는 실망에 있어서 미 증시로부터 하락이 이어졌지만 어떻게 본다면 연준은 국채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취할 카드는 쥐고 있으나 그 카드를 너무 일찍 풀어버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던가 뭔가 시장의 변화가 감지됐을 때 더 강한 정책을 써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처럼 아직까지는 용인할 수준이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도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연설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11일, 19일 하면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각각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17일 가면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뭔가 힌트를 주지 않을까,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부분 16일, 17일 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더라도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16일, 17일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데 시장의 흔들림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길어도 16일, 17일까지 지지부진할 뿐 대세 상승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특히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1,500포인트 이하에서 3,000포인트까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일부 지금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 장세 충분히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차분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들에 있어서 체력을 체크하실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수급은 있는가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은 무엇인가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력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조정 장세에 한 번씩 체크하셔서 더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내는 차분한 시장으로 다음 주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실적 종목들 잘 찾아보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하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이 오늘 이제 양시장에서 지금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포스코, KB금융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래컴퍼니, 삼천당제약, 제넥신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윌덱스, 쇼박스 등이 매수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시장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저는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국내 증시도 오늘 그러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지금 미 국채금리 10년물 이제 국채금리가 재차 1.5%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또 우려감,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선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더불어서 또 어제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자발적인 감산 기조를 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또 유가가 또 급등을 하면서 또 향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이 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 일변으로 또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힘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시장입니다. 잘 대응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페노션, 중앙에너비스, 하나기술입니다. 먼저 페노션입니다. 네, 페노션 현재 9.71% 상승한 6,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하락장인 가운데 해운 섹터는 오늘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한 증권사가 페노션에 대해서 벌크선 공급 부족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이 상승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원자재 물동량은 개선 중이고 내년까지 신규 벌크선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 벌크 업황은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증권사에 따르면 벌크선의 순공급량은 전년 대비 올해 53%, 내년에는 69%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에 반해서 올해 벌크 물동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3억 3천만 톤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벌크선 운임 상승 사이클은 벌크선 대규모 발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내년까지 수급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철강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 생산량과 철광석 물동량이 증가하고 대형선 수요도 춘절 이후 개선세라며 연료비 상승분의 운임 증가에 따른 운임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국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페노션 살펴봤고요. 다음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현재 15.65% 상승한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정유주 중앙에너비스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4월에도 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정유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요. 이에 국제유가는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16% 오른 6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에 하루 최대폭의 상승세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에 다시 모여서 5월과 그 이후 산유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석유 공급업체로 차량, 난방, 산업용 석유, 윤활유 등을 취급하고 수도권에서 주유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현재 26.85% 상승한 13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정을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냅니다.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351만 6,971주가 새로 발행이 됐는데요. 자사주 24만 5,755주는 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3일, 신주 산장 기준 예정일은 4월 13일입니다. 하나기술은 무상증자 일정이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소니 등을 국내외 고객사로 두고서 있습니다. 자, 하나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또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금리 급등에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대응책이 언급이 될 것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쪽에서의 국제 금리가 1.5% 이상에 또 오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중국 시장 시작할 때도 그대로 반영을 주면서 시가가 좀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나오면서 또 여기에 달러, 위안화 환율 같은 것도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 0.1%까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났는데, 즉 달러 위안화 환율은 달러와 위안화 환율의 그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 그다음 미국 쪽이 지도자들의 좀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겁을 먹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지금 돌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죠. 조금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실망한 그런 부분인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 양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 총생산 GDP죠. 약 3.2%로 낮추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부양책 규모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발생을 하면서 그것 또한 또 중국 시장을 좀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리커창 총리가 올해 이제 경제 목표를 GDP죠 6% 이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게 불확실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코로나 때 이 위기에서 중국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목표를 발표를 할 거라고 말했는데 발표한 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낙폭을 점점 줄여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폭을 좀 좁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3% 이상 좀 유지를 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하면서 중국 정부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 등 소비 쪽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전기 충전소,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다가 또 투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이제는 중국이 점점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양해에서도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유럽과의 투자 협정 체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올해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서 좀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과 중국 쪽 간의 이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이 올해 목표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해서는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서의 자금이 조금이지만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2억 위안 이상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왔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제가 오늘이 고비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우리가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1월 29일에 그 찍었던 저점이죠. 3,446.54포인트. 이거를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 이탈했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딱 50이라는 중간 지점에 두고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자.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5위선을 타고 돌아서게 되면은 다시 또 추세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중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이 백마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좀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죠.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시장 흔들리면은 타격을 받듯이 중국 또한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는 뭐 실적이 회복이 된다거나 실적이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50대 50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찾아 나간다면요. 분명히 성공 투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중신관광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때로는 중신여행이라고 합니다. 코드 번호는 002707이고 심천 A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거의 전 세계의 이 여행 상품들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여행 상품 중에서도 이제 페리 투어, 그다음에 맞춤형 투어, 그다음에 셀프 가이드 투어, 그다음에 반독립 투어, 뭐 해외 여행지 조각 제품 등이 있겠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행 상품들 그다음에 여행사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맞춤형 투어 쪽이 앞으로는 좀 소비자들의 그 욕구하고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내도 이제는 이 맞춤형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대에 맞춰서 코스에 맞춰서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들이 또 개발이 되면서 또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중심 관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하는 학생들 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민 그리고 개인 통화 교환 그리고 대리점 쇼핑 세금 환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 소비자 신용 및 그 다음에 공급체인 금융과 관련해서 해외에서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 지금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일단은 뭐 부작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약을 섭취를 하거나 좀 맞았을 때 100%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능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해서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되고 종식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여행 관련된 사업들이 어때요? 억눌려 있던 게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 중국 국민들도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는 그래서 수요가 완전히 축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면은 이 여행 관련된 사업들,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하반기에 국제선 운행에 대한 제기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 관광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선의 운행이 재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또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께서 상품에 대한 부분에서 문의를 좀 할 수 있고 구매를 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보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은 백신 여건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여행이라든가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조금 이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중심 관광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위축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워낙 이제 여행이라는 사업 자체가 타격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주가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6.6 위안인데 이걸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눌림을 조금 기다려서 좀 매수를 해보자. 굳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걸 쫓아가면서까지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조금 눌림 부분이죠. 5.8 위안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이전에 여기 9.4 위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환산을 하면 1634원이 되겠고 손절 라인은 5.34 위안 잡아서 928원에 환산하면 되겠다. 환산하면 928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해외 투자를 해서 좋은 점은 위안화가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환 차익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을 좀 봤을 때도 지난해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적자가 나는 그런 보이는데 올해 완전히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백신 접종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 관련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심 관광인데요. 조금 조정 오면 매수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로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또 한 번 상승을 해줍니다.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실망감에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훼손이 되면서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전일 대비 6.9원 정도 상승한 1132원에 개장했습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확인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연준의 시장 개입을 가져올 정도로 장기 금리를 높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에 글로벌 달러 지수는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10년물 국채금리 발언 이후에 기존의 1.462%에서 1.55%까지 급등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었습니다. 페드는 최근에 금리 급등에 대한 대응 신호가 부재하고 금융시장의 실망감을 제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뉴욕의 증시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달러의 영향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을 했는데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동안 한 2% 정도 떨어졌고 빅스 공포지수는 18% 정도 올라갔습니다. 장 후반에 소폭 반등하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1.34%를 하락하며 마감을 했고 장중 최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지며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또다시 급등을 하고 그리고 뉴욕의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등 자산 시장 내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에 기존의 1.2달러 선을 무너뜨리며 1.1961달러까지 급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 강세의 급락이 나왔고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은 강달러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럽과의 상대적인 회복 속도 차이에 따라서 유로와 달러는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로와 달러의 전망을 1.15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 돼야 한 1.25달러 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운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1.4달러 고점에서 약 100핍 정도 하락을 보이며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강세 분위기에 힘입어서 1130원대로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에 1133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에 소폭 하락하고 나서 113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주식시장 급락을 따라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전 장중에 1.5%가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3,000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에서 3,196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142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달러 강세에 상승 흐름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1130원 선에서 위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초반선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는 1127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1130원 정도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3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8일부터 진행 중이고요. 지금 최근의 종목들 보고 계시는데요.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까지 갔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덱스터, 오스템, 네이버, SNK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포트 제외되면서도 수익률 이렇게 15.9%나 수익을 냈었고요.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네이버와 SNK 있는데 17.7%, 15.2% 각각 수익을 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서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지금 담겨있는 종목들 총 4종목입니다. 광전저가 지금 누적 수익률로 넘어가게 됐고요. 손절가 터치를 했죠. 메디포스트, IHQ, TS 인베스트먼트, 엠브레인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IHQ가 5.7% 수익 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이제 메디포스트만 좀 올라오면은 그래도 도너리포트 진짜 돈 워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AS 받아봐야겠죠. 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오늘 손절된 종목인데 일단 광전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광전자 여전히 아직 상승 추세에 이렇게 놓여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시장 영향을 잘 버티나 했는데 오늘 저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요. 아직은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이제 또 월요일 날 신규 종목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오늘 포트에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을 하신 분들은 손절가 이제 숙지하고 계시다가 하신 분들은 뭐 현금 보유하시고 월요일 신규 종목으로 들어오셔도 되겠고 시장 흐름을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뭐 시장 오전에 많이 이제 밀렸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오늘 아래꼬리를 좀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종목이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유 중이시라면 2,250원 정도 전 저점 부근 대죠 2,270원인데 그 정도 뭐 다시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대로 뭐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오늘 살짝 이탈했지만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신 전저점 이탈 안 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양봉이 또 꼽혀 나와 준다고 하면 추세대로 아마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뭐 좋지 않은 것 여러분들 계속 지금 느끼고 계실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1월 초에 뭐 삼성전자가 95,000원 갔던, 날부터 해서 지금, 고점을 계속 내리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대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날 하루 정도 이제 돌파를 했는데 보통 이제 돌파 후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주식이 전환이 돼야지 이 지수가 전환이 돼야지 종목이나 지수나 이렇게 상승 트렌드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보시면 계속 같은 저항권에서의 돌파를 못한 흐름이 이 구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대 하단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000포인트, 2,900, 한 9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사이에서 지금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잘 지켜주는 흐름인 것 같아요. 단 이제 이걸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전에 이제 봤던 그 트렌드가 중기적인 트렌드였다면 요 단기적인 트렌드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주간 이제 추세에서의 상단을 저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구간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지금 이런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에 이렇게 트렌드를 이제 잡아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큰 트렌드 말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트렌드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저점 구간 오늘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좀 상당히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채팅방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가족방 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보시면 지금 분봉상에서의 좀 중심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고점 트렌드, 이 트렌드의 고점과 이 저점 구간이 있는데 박스권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구간을 3,100포인트와 오늘 저점 구간의 한 중심 가격이 돼요. 그래서 이 가격대 위로 이제 시세가 한번 올라와주고 밀려 내려온다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이번에 이제 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게 보통 저점 구간에서 아니면 이제 변곡점에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경우에는 다음날 시가부터 좀 강하게 올려서 시세를 뽑아주지 못한다면요.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뭐 꼬리가 잡히고 여기 이제 좀 반등을 60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3,000포인트 계속 지지해줬던 이 구간에서 또 지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FOMC가 이제 18일까지 6일부터 18일까지는 이제 FOMC 에서 더 이상 연준에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금리적인 부분이 아닌 뭐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금리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 요인이고 단기간에 이제 그 채권 금리가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 안정세를 찾지 못한다면 시장은 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 좀 중기적인 트렌드죠. 중기 트렌드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서 추세를 전환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양봉으로 만들면서 일선을 돌파해 준다든지 뭐 장막판까지 쫙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도 추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월요일날 시초가부터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해 주면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종목 트레이딩 하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상단 부분에서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요,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뭐 안 할 거다라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용인하고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정 구간에서의 사람들이 이제 채권 금리 이제 급등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거 아니냐라고 또 알이 먼저냐 이제 닭이 먼저냐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큰 그림에서 시장은 서큘레이트 불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장기적으로 보통 한 미 증시 같은 경우에 18년 단위로 이렇게 상승장이 오고 조정장이 오고 상승장이 오고 조정장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1900년도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조정장이고 조정장이 뭐 많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조정장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시세를 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세상에 뭐 멸망을 얘기했던 그런 코로나19가 터졌던 시점처럼 그렇게 조정이 강하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근에 보이시는 이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베스트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크게 주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쭉 이렇게 이어서 간다고 하면 이후에 시장이 또 상승할 때 올라가 준다고 하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손실 중인 종목을 뭐 이렇게 같이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베스트한 건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계속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금 그대로 확보하시면서 일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매매를 조금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 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아마 가격 조정을 크게 받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대 하단에 오면 매수 관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수가 크게 밀려 내려왔을 때 추세대 하단 부근이다 할 때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종가로 종목들을 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시장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에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마무리 AS를 하도록 할게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속 매수로 이렇게 좀 일관되게 말씀을 해 왔는데 박스권 상단을 이제 좀 깨고 내렸어요. 깨고 내리고 지금 보면 이 시세가 시작했던 그 초반 부근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전저점도 살짝 이탈시켰고요. 오늘 아마 여기서 전저점 이탈되면서 손절 나온 물량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찌되었든 지금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와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울선을 오늘 돌파를 한 흐름인데 이게 이제 종가까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11선을 돌파해 주거나 이렇게 된다 하면 다시 추세 트렌드를 이제 상승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 이렇게 이제 트렌드 상단을 돌파 못하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이 트렌드를 돌파한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IHQ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도 그때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하지 않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관점으로 다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뭐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키고 21선을 이탈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극도로 겁을 준 이후에 그리고 겁먹은 개인들을 다음날 한 번 더 겁을 주고 나서 이렇게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 주식 기술적으로 공부를 한 분들께서 기준을 잡는 선들은 대부분 깨고 내린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역발상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 생각해 두시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52주 신고가인가요? 52주 신고가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아직 고점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 충분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지금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주들 경기 회복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영화 보러 많이 갈 수 있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OTT 관련 시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주들 쉽게 죽지 않으니까 한번 계속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내일 월요일쯤입니다. 월요일 날 제 생각에는 음봉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수익권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시가부터 뭐 갭 상승 출발시킨다면 보유하신 분들만 목표가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먼트예요. TS 인베스먼트는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오늘 이제 뭐 살짝 음봉으로 시가부터 하락 출발해서 누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이렇게 거래량이 좀 일어나면서 시세를 만들어주고 오늘 시가부터 이렇게 밀어서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 좀 전에 단기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의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TS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고, 크랩톤이 상장되는 거는 5월이나 늦으면 6, 7월이라고 하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릴 때는 매수 관점, 오를 때는 급등이 나오더라도 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뭐 요 21선 부근 한 번 더 밟고 가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4,150원 정도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다 하면 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 선거 관련주로 어저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뭐 보시면 그 서현이라든지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정이 잡혀 있는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모멘텀이 살아 있고 기간이 다가올수록 주가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 중에서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추세를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진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고요. 혹시나 만약 시장 흐름 많이 빠져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가 이탈이 나오더라도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뭐 사료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엠브레인 같은 경우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 선거 이제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선도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과 함께 이렇게 종목들 AS 도와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